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테스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디플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시는 방법은 인플레이션 반대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문제 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할 때 인플레이션, 그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은 시중에 돈이 많은 거죠. 통화량이 많고, 그리고 돈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는 것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물건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돈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상품, 즉 물건을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럼 디플레이션은 그 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과연 이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2월 10일 한경 테스트 오늘의 문제 나왔던 문제고요. 실질적으로는 58회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A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물가가 하락한다. 그렇죠? 2번, 실업률이 상승한다. 3번, 개별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줄인다. 4번, 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보다 불리하다. 그다음에 5번,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자, 얘는 이런 문장들은요, 특히 이제 5번 같은 문장들은 여러분들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확대하면, 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 확대하면 이런 표현들이죠. 여기. 그렇죠?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맥락들. 그러니까 뭐 장기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국가가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경기 침체가 단기적으로 반짝 회복될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풀기 전에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의 뜻이죠. 물가가 오르고 있다. 그 얘기는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통화 가치는 그만큼 하락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할 때는 실업률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경기가 좋거든요. 화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예, 이게 흥청흥청 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실업률은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자, 그런데 그럼 그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라고 표현을 하고 통화량이 감소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통화량은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통화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실업률은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당연히 실업률이 증가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30년대 미국이죠. 1930년대 미국. 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1929년 아마 10월 24일 검은 화요일, 검은 목요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블랙 튜스데이, 블랙 툴스데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검은 화요일, 검은 목요일.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정말 미국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 영원히 우리 번영하리라.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었는데 1929년 10월 어느 화요일 날, 어느 목요일 날 연속으로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몇 년간 올라갔던 주가가 진짜 며칠 만에 쭉쭉쭉 빠졌죠. 하면서 이 시장에는 주식시장에는 정말 어,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정 공포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렸으니까. 자,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되고 침체가 되면서 우리가 그레이트 디플레이션, 대공황에 빠지게 되죠.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실업률이 발생을 했습니까? 25%를 얘기하거든요. 25%. 25%면 성이 뭐 4명 중 한 명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업의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대공황은 그럼 경기 침체가 정말 심해지면 대공황인가 하는데 사실은 침체가 되면서 대공황까지 왔지만 약간 달라요. 회복이 잘 안 돼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침체가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 순환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경기 순환은 뭐 좋아져요.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좀 이제 나빠지다가 내려오면서 저점 찍고 또 올라가요. 좋아지고. 그러니까 올라갔으면 내려오고 내려왔으면 올라가고 이게 자연스럽게 경기 순환인데 이 그레이트 디플레이션 대공황에서는 올라 이 올라갈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나빠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것은 기존의 고전 악파, 시장의 힘을 믿었던 고전 악파의 생각에 반대되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바로 케인즈 학파가 득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인즈 학파는 야 국민들이 그죠? 이 사람들이 돈을 못 써.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돈을 쓰겠니? 누가 써야 된다? 그렇죠. 정부가 그죠? 발벗고 손 그렇죠? 걷어붙이고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써라. 그래 바로 유효 수요를 창출해라. 그런 뭐 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뭐 길도 닦고 댐도 건설하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게 만드는 그런 형태를 바로 뉴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고 그렇죠. 물가가 상승하고 통화량이 많죠. 그렇죠.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일자리는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게 좋아졌으니까. 그러면 그 반대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고 통화량이 하락하고 화폐 가치가 좋아지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통화를 가져라, 돈을 가져라, 아니면 물건을 가져라, 물건을 가져라. 근데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지금 통화 가치가 더 좀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 인플레이션의 반대, 일자리는 증가한다. 아니죠. 일자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실업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다 맞추었으면 우리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제 빨리 보셔야 되죠. 그렇죠? 자,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그렇죠? 맞아요. 실업률 상승, 맞죠. 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개별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줄이죠. 자, 답은 4번이 될 수가 있겠죠. 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실물 자산 보유한 사람보다 불리하다, 이 반대죠. 지금 이거는 인플레이션 얘기죠. 인플레이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4번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문제를 연습하거나 공부하실 때는 1번, 2번, 3번, 5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그렇죠.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고 딱 시험 보러 들어가시게 되면 정확하게 빨리 찾을 수 있죠. 오케이. 디플레이션 하락, 시험률 상승, 소비 투자 줄이고 단기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럼 답은 4번이구나. 이게 시험장에서는 이 4번이 헷갈려요. 4번하고 5번이. 그러면 5번? 네, 5번도 많이 선택을 하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미리 많이 준비하셔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디플레이션 문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문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